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로 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님 역시 같이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강승모 목사님과 함께 좋은 부모 되기 프로젝트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부모님의 양육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커가는 방향도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나눠서 뭐 한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뭐 책이라든지 지금까지 나온 소스는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옛날부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부터요? 네, 왜냐면은 그 부모님이 성장하는 과정이 그 자녀를 키우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격별로 자녀를 대하는 방법에 대한 구분을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부모님들이 또한 4가지의 스타일이 있다고 저는 한번 묶어봤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첫째는 권위주의적 훈련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권위적 훈련 방법이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허용적 훈육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무관심한 훈육 방법, 이렇게 4가지를 분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살짝 궁금한 거는 권위주의적과 권위적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2가지의 훈육 방법은 서로 정반대되는 그런 거거든요. 아, 네. 비슷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엄마의 그 부모님의 훈육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강압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엄마의 위치에서 자녀들을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건이 없는 무조건 사랑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자녀들에게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훈육 방법이 바로 권위적 훈육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권위주의적이 그냥 무조건적인 직위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순종하도록 시키는 거라면 권위적인 것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3번째는 허용적인 훈육 방법인데 이것은 자녀에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지만은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허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자기 주관대로 흘러나가는 거를 부모님들이 그거를 이제 허용해 준다는 거겠죠. 네네네.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허용적인 훈육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관심 방법은 또 그와 비슷한 거지만, 이거는 전혀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자유분방한 상태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경우는 나중에 가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4가지 타입 중에서 과연 나의 양육 방법은 지금 어떠한 쪽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부모님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오는 그 결과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거를 부모님들의 탓으로 보이지 않고 자녀의 탓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부모님의 교육 방법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서 부모님들이 스스로가 좀 깨닫고 그 훈육이라든지 양육하는 방법을 좀 바꾸자,
이런 의도에서 오늘 시간을 가져본 겁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은 게 사실은 부모님은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조금 말썽꾸러기인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들도 있는데 왜 그런 아이가 그런 성품을 가졌을까를 늘 따져보면 확실히 그것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사실상 가장 이제 자녀들이 그 결과적으로 훈육을 받고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권위주의적 훈육 방법을 한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항심을 생긴다든지 자기가 생각지도 않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는 양육을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서로 약속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분방하게 놔주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또 이렇게 강압적으로 잡아들이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할 필요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사실상 그걸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인도 자기 스스로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를 하겠냐 하고 이제 결국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것이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쉽게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어머니들의 만의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직장에서 돌아오신 후에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상 직장 다니고 집에 들어와서 자녀와 만나는 시간이 5분에서부터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는다면 정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은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부모라고 하게 되면 우선 자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꺼려하고 피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누구와 대화를 하며 또 자기 장래에 대해서 누구하고 상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자꾸 놓치다가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 나름대로의 방향을 나가게 되는 거고 나중에 가서는 부모님들하고 자녀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가정 불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요. 보통 부모님이 가장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친구 같은 엄마? 이런 말들을 되게 좋아한다는 부모님들도 계시다는 걸 들었어요. 네. 그 말은 즉슨 아이가 뭐 학교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있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부모님께 털어놓을 수 있냐. 그거가 좀 친구 같은, 그거를 해줌으로써 친구 같은 부모, 또 친구 같은 엄마가 될 수 있냐 없냐가 조금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만큼 오픈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적이도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지침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거에 대한 징계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한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네.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네. 네. 두 번째, 아이가 학교 성적이 떨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너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조금 더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할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소소한 거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옛날 부모님들을 보면은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쫓아다니고 밥을 먹여주는 것은 뭐예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걸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거죠. 예, 그거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겠죠. 결국에 내 아이를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어찌 보면 아이의 습관이나 성격을 조금 망치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섬김이라는 것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아, 네, 그걸 섬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섬김은 그게 아니라 섬김은 밥 먹는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한 가지가 또 몇 가지 나오는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사무실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랬을 때 그때 아이와 어떤 일이 벌어져서 논쟁을 할 때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 좋을 때는 안 되는 것도 오케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니까 될 것도 어떤 때는 노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아이는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느냐는 거죠. 이런 규칙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정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싸움을 할 때 엄마는 어떻게 대했느냐. 네, 그리고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굉장히 네. 어려운 질문들이긴 한데 그렇죠. 사실상 부모님들이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가장 좀 기본적인 질문들인 것 같아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분이 대답하는 데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관리를 했는지를 그렇죠. 스스로 점검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네네.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큐티를 잘 하던 아이들이 공부뿐만 아니고 그들의 성격도 굉장히 차분해지고 또 순종적이 되고 또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아이들로 조금 변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교회에서 또 큐티를 하면서 아이들의 성품과 성격이 또 어떻게 변해지는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큐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가 자기가 유리하게 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이 아이가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보고 깨닫게 만들어 주니까 아,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아, 성경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교회 나가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물론 역사적인 공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그것이 부모와 함께 훈련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을 때 아이는 스스로 큐티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거를 딱 보고 나면 물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때는 이제 엄마가 맡겨주는 거예요. 그쵸. 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맡겨줬을 때 아이들은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나를 믿어주니까. 그쵸. 네, 그만큼 힘이 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분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돼 나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늘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연구해 보고 있는데 큐티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글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가 생각해 봄으로써 뭐 누군가부터 방해받거나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즐겁게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공부까지 연결되어서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자신의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이런 큐티 방법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여태까지 쭉 시리즈를 보게 되면 큐티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해줌으로 인해서 뭐가 올바르고 어떤 게 그른지 네. 부모님의 입을 통하지 않고 제3자 또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게 이 객관적인 것을 보게 되니까 아이가 스스로 변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시간에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큐티를 나눔을 통해서 대화가 열리고 또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엄마가 전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있을 때 이 가정은 스스로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잡혀져 간다.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굳이 만약에 부모님들이 퇴근하시고 나서 오늘 아이랑 무슨 대화를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책을 펴서 큐티를 하시면 그 가정 가운데 또 나눔이 있으니까 아이와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돕는 친구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관계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생 할 때도 지금 고등학교 되게 되면 부모님들이 손도 못 대요. 그쵸.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냥 친구로 느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아이를 충분히 존중해주고 돕는 역할로서의 친구로 딱 바로 설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게 부모와 자녀의 단단한 본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다 보면은 우선 첫째는 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할 것인가. 네. 근데 그 중에는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말씀에서 제시해 주는 것을 엄마가 풀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물론 스스로 깨닫게 해 주는 것은 가장 좋은 거겠지만 그것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근데 이거는 매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이렇게 해서 자녀와 자연스럽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이건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길에 상당히 유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부모 되기란 우리 아이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가장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그 사랑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목사님과 함께 올바른 부모의 사랑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